안녕하세요. 국어 7단원 기행문을 써요. 기행문의 특성 파악하기 교과서는 218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생각하면서 도라르방 어디 감수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면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 하늘에서 보는 제주도의 풍광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매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나오면 나는 창가에 바짝 붙어 제주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비행기 왼쪽 좌석이면 한라산이 먼저 나타나고 오른쪽이면 쪽빛 바다와 맞닿아 둥글게 돌아가는 해안선이 시야에 펼쳐진다. 이윽고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으로 들어오면 왼쪽 창밖으로는 오름의 산빛 아래 수놓은 듯이 줄지어 있는 산담이 아름답고 오른쪽 창밖으로는 삼나무방 품림 속에 짙은 초록빛으로 자란 밭작물들이 싱그러워 보인다. 비행기가 선회하여 활주로로 들어설 때는 오른쪽과 왼쪽의 풍광이 교차되면서 제주의 들과 산이 석박귀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올 때마다 보는 제주의 전형적인 풍광이지만 그것이 철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천지에 오는 것 같은 설렘을 느끼게 된다. 자, 글에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광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풍광이라는 것은 산이나 바다처럼 자연 경관을 말하는 단어예요. 자, 위의 사진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 사진입니다. 네, 멋진 풍광이죠. 네, 두 번째 단어는 쪽빛인데요. 쪽빛은 짙은 파란색을 말합니다.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은 염색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쪽빛으로 염색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 단어는 오름인데 오름은 산봉우리를 말해요. 주로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산담인데요. 교과서에 설명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을 말해요. 주로 네모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한라산 산께 제사 드리는 산천단에 가서 답사의 안전을 빌고 가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또 제주도에 온 예의라는 마음도 든다. 산천단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뒤편 소산봉 기슭에 있다. 산천단 주위에는 제단을 처음 만들 당시에 심었을 수령 500년이 넘는 곰술 8그루가 산천단의 역사와 함께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제주의 동북쪽 구자읍 세아리 성당리 일대는 크고 작은 무수한 오름이 저마다의 맵시를 자랑하며 드넓은 들판과 황무지에 오뚝하여 오름의 섬 제주에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다랑시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다랑시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다랑시 오름 남쪽에 있던 마을에서 보면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된바람을 막아주는 오름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어 보인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정겹다. 오름 아랫자락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지가 있어 제법 무성하다 싶지만 숲길을 벗어나면 이내 천연의 풀밭이 나오면서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고 사방이 멀리 조망된다.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한구비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성산 일출봉은 제주 답사의 기본 경로로 할 만큼 잘 알려져 있고 영주 10경의 제1경이 성산에 뜨는 해인 성산 일출이며 제주 올레 제1경로가 시작되는 곳일 만큼 제주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제주도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산 일출봉의 동, 남, 북쪽의 외벽은 깎아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철문대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무도를 빨랫돌로 하여 옷을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자, 이번에도 어려운 단어 뜻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곰솔이라는 단어의 뜻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소나무과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소나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은 곰솔은 그 소나무 잎보다 조금 더 억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곰솔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림지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빽빽하게 심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림지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조망이란 단어인데요. 이건 새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이제 경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볼 때 조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선이 사는 곳이란 뜻이고 제주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출봉은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볼 때나 정상에 올라 분화구를 내려다볼 때나 풍광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다. 특히나 항공사진으로 찍은 성산 일출봉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본래 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계곡을 말하는 곳으로 옛 기록에는 영곡으로 나오기도 한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계곡물 소리와 바람소리, 거기에 계곡을 끼고 도는 안개가 신령스러워 영실이라는 이름에 값한다.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라도 한 차례 지나간 뒤라면 이 계곡을 두른 절벽 사이로 100여 미터의 폭포가 생겨 더욱 장관을 이룬다. 숲길을 지나로라면 아래로는 제주 조릿대가 때를 이루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며 온통 푸르게 물들여 놓고 위로는 하늘을 가린 울창한 나무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고 기이하다. 숲길을 빠져나와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에 올라서면 호련히 눈앞에 수백 개의 뾰족한 기암괴석이 호를 그리며 병풍처럼 펼쳐진다. 자, 먼저 사진에 보시는 제주 조릿대라는 식물은 볕과 대나무의 일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제주 조릿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 기암괴석이란 단어는 돌이나 바위를 말하는데요. 생김새가 기괴하고 독특할 경우에 기암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암괴석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다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라는 단어는요, 원에서 둘레에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이은 것을 말하는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피자에 우리 가장자리 있잖아요, 그죠? 조각 피자에 보면 우리 가장자리 크러스트가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언제 올라도 한라산 영실은 아름답다. 500장궁봉을 안방에 들이운 병풍 그림처럼 둘려놓고 그것을 멀찍이도 바라보며 느린 걸음으로 돌계단을 밟으며 바쁠 것도 힘들 것도 없이 오늘 오라면 마음이 들뜬 것도 같지만 거기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장엄함과 아늑함이 곁들여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감정을 놀리지 못하고 아래 한번, 위 한번, 좌우로 한 번씩 발을 옮기며 그 풍광에 느긋이 취하게 된다. 자, 이렇게 도라루방 어디 감수강을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